네,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 안에 메서드하고 멤버 변수를 같이 갖는 경우를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전에 그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 봤었죠? 유효범위요. 변수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위치를 기준으로 하위 블록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바깥 블록은 빠져나갈 수 없다. 요 얘기였어요. 요 원리를 적용해 보면은 이 변수가 만들어진 위치가 함수 블록보다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은 모든 함수에 침투가 가능해요. 결국은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하는 전역 변수 역할을 해요. 이때 같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애들끼리 서로 접근할 때는 this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이 this라는 키워드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게 요 예제예요. 자,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say hello, set eng, set kor 이렇게 세 개의 메서드가 들어있어요. 자,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set eng를 호출하면 여기가 실행되겠죠? 자, hello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내용을 this.message, this라고 하면은 클래스 수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let message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console.log에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console.log에 this.message를 출력해 볼게요. 일단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자, 이 메시지 변수는 이 메서드 안에서만 존재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라고 하면 얘예요. this가 앞에 붙은 애는 클래스 수준에서 존재하는 애예요. 그래서 this.message라고 하면은 얘예요. 이름은 똑같지만 this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장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수는 요 안에서만 유효하니까 지역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his가 붙은 애는 클래스 안에서 다 유효하니까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자, 코드는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다시 set eng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hello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이 여기 저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say hello를 호출합니다. say hello는 console.log 하면서 this.message를 출력하고 있죠. 얘를 끌어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hello 자바스크립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set kor를 호출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을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럼 여기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바뀌겠죠? 그리고 say hello를 호출하면은 이걸 다시 꺼내서 출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 하나가 여러 함수에서 공유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객체를 만들어서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코드를 좀 심플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객체 하나를 만들고 요 변수 두 개를 초기화하는 거를 위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이 들어가요. 객체 만드는 거 한 줄, 그리고 멤버 변수의 변수 수만큼 이제 코드가 들어가겠죠. 자, 변수가 10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객체 하나당 11줄이 필요한 거죠.
이게 객체가 500개가 있다고 쳐보죠. 회원수가 500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5,500줄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줄을 한 줄로 압축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됐는데 그걸 생성자라고 해요. 생성자는요, 함수 이름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constructor라는 이름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console.log 생성자가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서 딱 요만큼만 실행하겠습니다. 객체 만들고 끝난 거죠. 클래스 정의하고 객체만 만들었어요. 근데 생성자가 실행되었습니다가 출력이 됐죠. 이 생성자라고 하는 함수는요, 특수함수인데요. 얘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돼요. 용도는 멤버 변수의 값을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할당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얘도 함수니까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파라미터 명시하시면 돼요. 대체로 멤버 변수랑 1대1로 짝을 지어요. 유저네임, 이메일. 그래서 this.username은 유저네임, this.email은 이메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가지면 객체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서 이렇게 변수를 넣어줘요. 그럼 이 두 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민혁이라는 변수가 유저네임으로 들어가고요. 얘가 이메일로 들어가요. 이게 다시 멤버 변수에 세팅되니까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자, 아까는 한 줄 플러스 변수 수만큼 라인 수가 있었는데 생성자라는 걸 한번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한 줄로 퉁칩니다. 자, 변수가 10개. 그러면 아까는 11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한 줄이죠. 무조건. 생성자만 있으면. 자, 11줄짜리를 500개 만들면 5,500줄이에요. 근데 한 줄짜리를 500개 만들면 500라인이면 되죠. 코드가 막 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생성자를 써요. 자, 이 코드는 원래대로 되돌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생성자입니다. 객체 지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케이스가요, 게임이에요. 자, my unit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왜? 그 게임에 보면은 주인공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돌아다니면서 막 무찔러야 되는 몬스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몹들이. 얘네들은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몹들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이 몹들별로 이름, 스피드, 공격력, 생성자를 통해서 이 변수들 세팅해 주고요. 그럼 얘네가 기능이 있죠. 이동과 어택. 나를 찾아와야 되고 나를 공격해야 되고. 자, 함수는 생성자를 통해서 이름 세팅해 주고 스피드 세팅하고 이제 공격력 세팅합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이제 초기화 완료됐다라고 해서 특성들을 한번 출력해 주고요. move, 이동할 대상을 지정해 주면은 this.name이 파라미터로 정의된 어디로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줬고요. 공격해라, 공격할 대상을 지정해 주면은 누구누구가 어디한테 초당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의 유닛을 만들었어요. 스피드는 5고 공격력은 10이에요. 얘를 던전으로 이동시켜서 골렘을 공격해라 라고 자료 구조를 짜준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똑같이 생긴 애들 많잖아요. 스타크래프트 화면인데요, 스타크래프트 게임 보면은 똑같이 생긴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특성 똑같겠죠. 스피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헬스, 체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PS. 게임에서 그 공격력을 DPS라고 불러요. 데미지 퍼 세컨드라고 해요. 초당 공격력. 요 세 개가 있을 거고, 얘도 이동하고 공격하겠죠. 근데 얘랑 얘는 분명히 똑같이 생겼으니까 특성이 다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적기가 얘를 공격한다고 해서 얘가 체력이 같이 깎이나요? 얘만 죽잖아요. 객체가 각자 동작한다는 거죠. 게임 화면이 객체 지향의 가장 쉬운 예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게임에서 보통 이제 내가 여기를 공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클릭해서 여기 찍어주고, 이거 클릭해서 여기 찍어주고,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얘네들 쭉 드래그 하면은 얘네가 한 무대기로 그룹핑 되거든요. 보통 그걸 부대를 지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딱 찍으면은 얘네가 한꺼번에 가는 거죠. 자, 똑같은 애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세 개를 하나의 캐비닛에 담았어요. 그럼 뭐겠어요? 배열이죠. 자, 배열을 정의하고요. 여기다가 유닛 3개를 넣습니다. 배열은 반복문 돌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럼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 통해서 객체 3개 만들어주고 반복문 돌면서 쭈루룩 도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이 이 원리로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상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new 예약어를 통해서 인스턴스랑 객체랑 같은 개념이에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된 특수함수고요. 주로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씁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게 가장 최초로 값을 할당하는 거라 그랬죠. 함수 이름이 컨스트럭처로 미리 예약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으며 파라미터는 주로 멤버 변수랑 1대1로 대응됩니다. 자, 클래스 레벨에서 클래스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뭔가 값을 대입하면 객체를 생성하면서 이 값을 내가 따로 설정을 못 해주는데,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그 변수의 값을 만들어주면은 new 예약어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른 값으로 초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면서 그때그때 다른 값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객체 지향은 그 상당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냥 내용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3대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닉성, 상속성, 다형성이에요. 보통 이 다형성을 추상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는 이 추상화 특성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그 한 개로 치기도 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가면은 나중에 이 추상화라는 속성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은닉성하고 상속성만 보시면 되는데, 은닉성이라는 건요, 객체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마린이라는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치면 marin.name은 뭐 hello 이렇게 해서 객체의 멤버 변수 값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봐요. 변수에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버리면, 자, marin.name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문자열이잖아요. 여기다가 1, 2, 3이라고 넣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무분별하게 대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멤버 변수의 직접 접근이 멤버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값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대입하기 때문에 코드 보안에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를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클래스 내부에 숨기는 기법을 은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닉된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각각 프로퍼티, 프라이빗 프로퍼티 혹은 프라이빗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프라이빗을 표현하는 게 좀 웃긴데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에 샵을 붙여요. 그럼 걔는 객체를 통해서 접근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좀 단순하게 변수 이름 앞에 샵을 붙여요. 여기도 샵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실행에 문제되진 않아요. 변수 이름 앞에 샵이 붙는 경우는 클래스 안에서만 됩니다. 근데 콘솔.로그 한 다음에 marin.샵Name이라고 출력을 하면 벌써 빨간 줄 가죠? 프라이빗 필드, 은닉된 필드, 속성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느냐? 이 멤버 변수들은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메서드를 준비해요. 먼저 setSpeed s라고 해볼게요. this.speed는 s, getSpeed는 this.speed.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혹은 멤버 변수를 리턴하기 위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피드의 값을 바꾸고 싶다. marin.setSpeed 라고 하면서 50. 그럼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멤버 변수의 값을 넣어주는 거죠. 출력하고 싶다. console.log marin.getSpeed 이렇게 하는 거죠. 마린 여기 오타네요. 마진이라고 적었네요. CSS를 열심히 했더니만. 아니 그냥 변수에다 값을 넣지 뭐하러 귀찮게 이런 걸 만들어, 그죠? 근데 이런 걸 만들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속도를 마이너스 50이라고 넣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marin.speed한테 마이너스 50이라고 넣으면은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다 대입이 돼버려요. 하지만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넣게 되면 이게 돼요. if s가 0보다 작으면 return console.log 속성값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사하는 루틴을 중간에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코드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코드는 제가 원래대로 되돌렸고요. 만약에 이 클래스를 A라고 하는 개발자가 만들고 이 클래스를 활용하는 코드를 B라는 개발자가 만들 때 단순히 멤버 변수로만 만들면은 여기를 A가 짜고요. 여기를 B가 짠 거예요. 두 사람이 짠 거예요, 나눠서. 근데 B가 마린.speed는 아까처럼 마이너스 50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값을 잘못 넣은 애가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잘못된 값을 받아들인 애가 잘못일까요?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직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같은 회사 안에서 이제 직무 능력을 올리시려는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업반이었으면 지금 다 이제 낮에 진행한 취업반이면 무조건 여러분이 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신입일 테니까. 무조건 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 상황을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만 A가 클래스를 만들 때 조금 꼼꼼하게 신경을 써준다면 이런 식의 코드를 못 쓰게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A가 개발자 B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자원을 프라이빗으로 설정한다. 자, 그럼 이제 아까처럼 그 멤버 변수의 값을 간접적으로 대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리턴 받는 목적의 함수들, 걔네들을 특별히 getter, setter라고 부릅니다. 멤버 변수의 값을 간접적으로 대입하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setter, 대입하는 애가 세팅하는 애니까 setter, 값을 리턴하는 애를 getter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를 들려드렸던 그 코드는요,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은 아니고 자바 스타일이에요. get 뭐뭐뭐, set 뭐뭐뭐 이런 식의 그 메서드를 작성하는 거는 자바 언어에서 하는 거고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할 수 있죠. 실제로 getter 함수의 그 이름 관례는요, get을 붙이고 변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거 이름 보고 유추하는 거야. 스피드라는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리턴하는 애구나.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이걸 관례로 삼아요. 그리고 set speed 하고서 뭔가 파라미터를 받는 거죠. 그럼 이거는 스피드라는 멤버 변수의 이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구나 라고 아는 거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도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const date는 new date, date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거죠. date.set month 5, date.get month. 그럼 month라고 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넣고 그 값을 리턴 받는 코드예요. 실제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getter, setter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코드 세 줄만 봐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겠구나라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렇게 get 머시갱이, set 머시갱이 이렇게 만든 거는 좀 옛날 스타일이고요.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getter, setter 문법을 한번 개선을 했어요. 자, 보던 거 계속 봐서 getter, setter를 사용하면은 프로퍼티의 값을 할당하기 전에 값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처리 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아까 보여드렸죠? 속도 값이 0보다 작으면 값 리턴 저장 안 하게끔요.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하는 용도, 게터는 조회, 리턴 받는 용도, 세터는 생성자로 초기화한 이후에 나중에 수정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고요. 게터 세터를 통해 접근하는 게 올바른 코드예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의 게터 세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얘는 조금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만의 독립 문법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방식은 자바건, C건, 파이썬이건 다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인데 좀 올드한 거고요. 멤버 변수를 샵으로 붙여요. set. 그리고 멤버 변수 이름을 그대로 적어줘요. 샵 없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받아요. 이거를 넣어줘요. get. 멤버 변수를 리턴해요. get터와 setter는 이렇게 앞에 set과 get이라는 예약어를 넣어줘요. 만들 때부터 getter, setter구나 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랑 뭐가 차이야? 이게 쓰는 게 되게 웃겨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고 뭐야 이거 했는데 클래스 푸 그 다음에 변수가 샵 a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set a this.샵 a는 a get a return this.샵 a 이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은 const f는 new foo 라고 한 다음에 f.set a는 100 console.log f.get a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set 한 칸 띄고 a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라미터를 적어요. 여기서 this.샵 a는 k를 넣어줘라. get a return this.샵 a 이렇게 하면은 객체에서 쓸 때는요 이게 함수인지 변수인지 분간이 안 돼요. f.a는 100 console.log f.a 아니 강사님 변수 접근 못한다며요. 은닉으로 숨겨서. 얘 아니에요. 얘는 샵A이고요. f.a에다 값을 대입했다. 그럼 얘는 이 함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100은요 k의 파라미터로 들어가요. f.a를 출력해라. 변수를 어떻게 출력해? 못한다며. 얘는 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받아갑니다. 움직이는 방법이 정말 웃겨요 이거. 근데 이게 좋아 보였나봐요. 나중에 파이썬 이걸 따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getter, setter 활용하는 방법은요 함수지만 변수처럼 씁니다. 객체점 함수 이름이에요. 여기 요 getter, setter 그 함수. 여기 딱 값을 대입하면은 대입되는 값이 setter에 전달되는 파라미터고요. 함수를 호출했는데 괄호가 없어요. 근데 얘는 getter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서요 멤버 변수 2개 만들었어요.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받아서 초기화를 했어요. set value를 파라미터로 받는데 만약에 value가 없으면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뿌리고 리턴을 했어요. 그리고 요 if문을 건너뛰었다라는 거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해줬어요.
get은 그냥 깔끔하게 요거 리턴해서 넣어줬어요. 자, 같은 스타일로 이메일도 짜줬습니다. 이렇게요. getter setter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넣고 나면 이제 내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로그인. 자, this.username, this.email.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앞에 샵이 없죠? 그러니까 이 this.email은 멤버 변수를 호출한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값을 리턴 받은 거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없으면 유저네임이나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라고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되었습니다를 출력한 거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주고 로그인을 호출했습니다. 로그인 되었습니다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은닉된 멤버 변수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면 이건 에러 난다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자, 유저네임한테 값을 넣었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게 변수가 아니라 얘라는 거예요, 지금. 얘를 호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밑에서 지금 빈 문자를 넣었으니까 이제 코드가 제법 길죠? 요 if문에 걸려서 이게 출력이 돼야 돼요. 이게 출력이 되면 여기가 실행됐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 변수의 값을 넣습니다. 그쵸?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라고 뜨죠. 이게 변수의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섹터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이메일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올 거고요. 우선 값을 제대로 전달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54라인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를 출력한 거고요. 61라인에서는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 62라인에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얘는 정상 패스, 66라인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제 3개입니다. 근데 얘가 좀 길어서 5시 반에 이어서 할게요. 요거 한두 개만 예제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한 가지 내용만 좀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 파일 하나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특성인데요. 이 상속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능을 확장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통 기능을 추출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은 확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say hello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eng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는 이 메서드에 기능을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한국어로 출력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메서드를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say hello가 처음에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기능을 추가한 거잖아요. 나 혼자 짜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클래스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소스라고 해보죠. 여러분들은 이 소스 코드의 내용을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상속이에요.
우리말로는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속을 처리하는 예약어가 익스텐즈거든요. 근데 이 원래 익스텐즈의 원래 뜻이 확장이잖아요. say hello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상은 say hello를 확장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say hello world라는 얘는요, say hello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받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say hello world는 얘가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갖고 있는 eng도 포함하고 내가 추가한 k-world도 갖고, 이렇게 해서 얘는 두 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얘만 드래그해서 실행했네요. 이렇게요. 도대체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아까 만들었었던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const k는 new array라고 하면서 5라고 하면 console.log에서 k를 출력했을 때 5개의 빈 배열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배열을 만들면서 생성된 원소의 길이를 출력해주는 거를 생성자에 넣고 싶어요. 생성된 그 원소의 모든 원소를 이제 출력하는 기능을 넣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클래스를 뭔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클래스 my array extends array 그놓고 const k는 new my array 라고 하면서 5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 my array가 이제 5개의 빈칸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print item 라는 메서드를 내가 만드는 거죠. console.log 하면서 뭔가 내가 기능을 구현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k는 k.printItems라는 메서드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물결 4개 출력됐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원래 갖고 있는 배열이라는 기능을 내가 지금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공되는 기능, 내가 손댈 수 없는 기능을 확장해서 뭔가 만들어야 될 때,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웹브라우저로 하여금 이제 HTML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뭔가 초기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HTML만 만들어도 HTML 태그 넣고 헤드 넣고 헤드 안에 뭐 메타 태그 들어 그런 것들 맨날 코딩 하잖아요. 그런 거를 페이스북에서 미리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바디 태그 안에만 출력하세요 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고 쳐보죠. 그래서 원래 리액트의 원래 코드는 이래요. 클래스 myPage extends react.component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페이스북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 우리가 이 코드의 원본을 볼 수도 없고 수정도 못해요. 근데 이 클래스가 헤드 태그 안은 초기화를 해준다라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설명할게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메서드를 하나 정의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바디 태그만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리액트 구조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모르면은 아예 1도 손을 못 대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펑션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원본 클래스가 있을 때 이거 받고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는 기능이다. 이때 이것도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대신에 뚝 잘라서 이거를 누군가 만들어서 주는데 내가 이 코드를 손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전제하시면 뭔가 추가하고 싶으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상속 나머지 부분이랑 클래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객체 정의하고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 문법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HTML 웹페이지 만들 때 쓰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동기 처리랑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좀 살펴보고요. 이거 보고 나면 이제 그 HTML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체 수업 개월차 4개월 차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가 목표가 되어 있어요. 지금이 3개월 차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리액트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정리 다 되시는 대로 이제 자리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